여러분,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했던 정부 지원 정책 7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았고 앞으로 어떤 지원이 계속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원. 첫 번째 정책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됐고 이후 소상공인 지원금, 방역지원금 등으로 변화하며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를 활용한 소비 진작 효과가 컸습니다. 2. 청년 지원 정책, 청년 희망적금,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등. 두 번째는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입니다. 2022년 출시된 청년 희망적금은 가입만 해도 연 10% 이상의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었고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청년 내 일채용 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2년 동안 근무하면 1,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통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원금. 세 번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정부는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손실보전금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되었고 희망회복자금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4.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 지원. 네 번째,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신혼부부 및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 전세 대출과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확대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역세권 집과 청년 원가주택 사업도 진행되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났었습니다. 5. 부모급여 앤드 영아수당. 다섯 번째,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2023년부터 신설된 부모급여는 만 0세 가정에 월 100만 원, 만 1세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존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되어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6.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여섯 번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금과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녀장려금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셋째 이상 자녀에게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되었었습니다. 7.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및 탄소 중립 지원. 마지막 일곱 번째, 친환경차 보조금 및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20년 이후 꾸준히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기차 최대 800만 원, 수소차는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또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도 지급되며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5년간 가장 유행했던 정부 지원 정책 7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계속 전해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